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이제 최동석 씨와 박지훈 씨 간의 이야기에 별로 어, 내용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정보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산발적인 정보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동석은 박지훈에게 네가 사고치고 앵커 잘리고 제주도 쫓겨왔고 재취업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우울증이 안 오냐며 그래서 병원 갔다가 그런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정신병자라 그랬지. 여기에 박지훈 씨는 이제 내가 너 정신병자를 한 거는 너의 의처증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 알던 정보로는 최동석 씨의 경우 2019년 아나운서로서 출발점을 꿈이었던 KBS 9시 뉴스 앵커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문제로 하차했던 일화를 꺼냈다. 건강 문제로 하차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나오길래 사고를 쳤다. 박지훈 씨가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앵커 잘렸다라고 나오길래 거기에 정보를 좀 더 알아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박지훈 씨가 이제 2020년 3월 한창 이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 나들이에 나섰다가 이걸 또 괜히 이제 올린 거예요. 괜히 그냥 저 시기에는 조심하면 됐는데 그냥 조용히 다녀왔으면 됐는데 괜히 올려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걸 본 네티즌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적한 댓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박지훈 씨가 거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금 현 시국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날 일인데 뭔가 이제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뭔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프로 불편러들이 왜 이래 많나, 자기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풀자, 간섭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쏘아붙이는 글을 써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협찬받았던 내용을 올렸겠죠. 이 협찬글까지 게재했다는 말은 이 당시에 협찬이 가족 나들이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협찬이 있었던 건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연예인이라면 구설수는 조심하는 게 당연히 좋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당시에 기분이 뭔가 나쁘셨겠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최동석 KBS 아나운서가 그 당시에 이제 평일 앵커를 하고 있었어요. 19년부터 6월 26일까지 하셨다고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이 3월에 박지훈 씨가 올린 이 사진에 대한 내용이 여파를 끼쳐서 이 6월 분기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동석 씨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죠. 네가 사고치고 앵커 잘리고 제주도 쫓겨왔고, 제주도 쫓겨왔다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거주를 했으니까 뭐 그런 게 됐고, 재취업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재취업이 잘 안 됐는지. 여기에서 최동석 씨가 이제 평일 앵커를 그만두게 되고 앵커로서 남아있다가 21년도에 이제 앵커로 퇴사를 하셨거든요. KBS 퇴사를 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또 아나운서는 뭐 연금이나 또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이제 최동석 씨의 최근 활동이 보면 책을 2023년에 내셨어요. 이건 내고 더 이상 활동이 없으시다가 24년도에 이혼을 서로 합의 이혼이라고 하지만 이혼 소송이죠.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셨고, 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은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자년인데, 박지훈 씨의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나이로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죠. 그건 46이고, 지금 24년이니까 저번 대운이죠. 신미대운이고, 신미대운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한 해입니다. 평범한 대운입니다. 10년 동안. 오히려 이번 44대운 임신대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사건들은 많은데 자기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거나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혼 소송이 되더라도 박지훈 씨의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평범한 10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냥 평범한 과거 일이 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최동석 씨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러니까 쭉 41부터 들어온 운이 보게 되면 이 시기가 좀 힘든 운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좀 일들도 잘 안 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정관계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45, 46 그러니까 뭐 한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가 꾹꾹 어떻게든 가정을 깨지 않고 참아보려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상에서는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한계점에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그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자기 나름에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게 이미 작년부터 기미는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내 운이 좋을 시기 같으면 내가 이혼 소송을 하든 어떤 내용을 하든 나한테 유리하거나 참작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운이 좋을 때거든요. 근데 운이 내가 나쁠 때 이게 막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고, 특히 갑진년 오게 되면은 이 무오랑 갑진이 만나게 되면 또 세간에 막 입방아를 찍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갑진년에 보게 되면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랫사람에 대한 말조심, 타인에 대한 말조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말조심. 근데 너무 이제 24년 동안 본인이 뭐 참아왔던 이런 몇 년간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는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되면 너무 많은 말들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 박지훈 씨의 운에 의하면 임신대운도 그렇고 갑진 세운도 그렇고 딱히 뭐 특별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바는 잘 없습니다. 그냥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직업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법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그것들은 그냥 뭐 바깥으로 크게 새어나가거나 대중이 알아야 될 정도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동석 씨가 올해 들어온 갑진년 운이 오게 되면은 막 이게 오만 내용이 자기 운에서는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또 갑진 운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는 괜찮아요. 괜찮다 보니까 폭주를 한 거죠. 네, 폭주를 했는데, 문제는 10년이 깔린 운이 안 좋은데 1년 운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밖으로 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이 10년 운이라는 건 내 살아온 세월들을 말을 하고 미래들을 말하거든요. 10년 동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41부터 있었던, 1살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10년 대운에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올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 보면 갑진년이 와서 무오년과 그 다음에 을묘월을 만나게 되면, 이게 캐캐 묵은 이야기부터 또 최근의 이야기까지 다 나온단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면서 누구나 또 알 수 있게 돼요, 정보들을. 모르게 되면 상관이 없죠. 사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인척이나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단계라면 사실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동석 씨 운에는 자기가 이렇게 떠들어 제껴가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조심을 했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말조심, 행동조심, 뭐 쏘아붙인다든지 또는 비아냥거린다든지 뭐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1년 동안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점잖게 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또 갑진년에 지켜야 될 부분이 이제 이게 보면은 사기를 치지도 사기를 당하지도 말라는 운이거든요. 근데 사기라는 게 보면 물질적 사기도 있지만 정보에 대한 사기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속인다는 것도 사기의 일종이니까. 또는 임시방편으로 나에게 불리한 부분을 가린다는 것도 또 정보를 통제한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기에 속하거든요. 그걸 이제 안 해야 되는 운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던 정보랑 달라지니까 방송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기 직업을 잃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대중적으로도 자기가 1년 내도록 떠들어왔던 것들이랑 정작 취재해보고 알아보는 거 보니까 결국에 의처증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점잖게 그냥 한 해 보냈으면 점잖하게 본인도 평가를 받았을 텐데 1년 내도록 구설을 떠들다 보니까 그럼 그 문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의처증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 1년이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때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런 상황들이 생겼고, 또 이 두 분의 대운을 보게 되면 4월 5일생이고 그 다음에 3월 23일생인데 양력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목욕이라는 뜻은 망신하고 좀 다른데요. 12운성의 목욕이라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12운성이라는 건 사람이 자라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건 씻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아기를 씻겼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기다. 왜냐하면 아기 때니까 그냥 뭐 이렇게 뽑고 다니던 뭐 그렇게 하던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으니까 당시 시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건 그냥 벌거벗겨진 상태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자신의 이제 일간의 역량상으로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태양 장생 목욕한데 그걸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힘은 충분할 때다. 그러니까 뭐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커져가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오히려 밝아지려고 드는 단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망신하고는 다릅니다. 12사록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박지훈 씨는 목욕인데 겁살이 되다 보니까 여성이잖아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뭐 똑같은데 겁살이 포함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성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 문제도 그렇고, 뭐 물론 겁살은 물질, 뭐 신체 이런 모든, 정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빼앗을 것, 빼앗길 것, 또 똑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내가 빼앗을 수도 있고 내가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겁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밑에 망신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2사를 받느냐 차이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해묘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신은 겁살이고, 연지로서 기준을 한다면 그렇고, 여기가 또 사유축에서 한다면은 이 신에 들어오면 겁재, 천지, 연월, 망으로 가죠. 네, 그래서 일로 봤을 때 망신살, 자기로 봤을 때는 망신살일 수 있죠. 근데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접근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연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접근 방법이고, 일은 내가 이제 생각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12살, 12운성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둘 다 보면은 최동석 씨도 목욕에 다 드러난다. 역마였죠. 드러났는데 내가 이제 역마라는 거는 이제 지사라고는 조금 달라요. 지사는 발령받거나 초임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역마는 내가 떠난 것들을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떠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망신이니 내 입장에서는 망신. 그러니까 이게 박지훈 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혼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 대응을 보세요. 두 아이 엄마로서 홀로서기 응원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드러날 만한 부분이 아닌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해봐야 좋은 거 없고 그렇게 그냥 잘 묻어서 끝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최동석 씨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역마 내가 떠나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 망신을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다르게. 박지훈 씨는 겁살이니까 이게 별 좋은 일이 아니다. 덮자.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해봐야 또 좋은 일도 없고 좋게 좋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최동석 씨의 경우는 상황 자체도 그렇고 주변들이 봤을 때 같은 망신이고 같은 목욕이긴 하지만 세간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니까 박지훈 씨가 겁살로 세간에서 보다 보니 너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강했고 최동석 씨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역마다 보니 그냥 뭐 못 참다가 튀어나갔다 이런 의미들로 보다가 이제 올해 이제 2024년 갑진년이 왔죠. 그렇게 되면 쇠, 그 다음에 반환의 천살이고 이제 월살의 천살이죠. 반환살은 잘 가고 있던 마차의 교자,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빠진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조금 순탄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보통 반환이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초살,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되고 기도하듯이 지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천살이죠. 천살이다 보니까 천살 자체는 의미하는 게 보통 이제 뭐 천재지변, 그 뜻하지 않은 일,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오만 사람들한테 자기의 내용들이 이게 솔직히 이게 나와도 될 만한 내용들은 잘 아니거든요. 서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동정표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반드시 뭐 악인으로 몰아가기도 쉽지가 않고 이게 왜냐하면 일종의 오해를 준 것도 문제고 집착이라는 이제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부라는 거는 서로 오해를 안 받게끔 주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관계로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내용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제가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굳이 안 하려고 했지만 그냥 상황상의 궁금증 때문에 시작된 풀이 내용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박지훈 씨의 운상에서는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명을 안 하거나 해석을 안 해서 지나가게 되면 문제 있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달라붙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최동석 씨의 경우에는 사실 한때 분명히 잘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운에서는. 근데 그 시기에 오히려 그걸 지켜가려고 더더욱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음, 그러지 못한 점. 그게 결국에 본인에게 앞으로의 길에도 솔직히 이 정도 내용들이면은 앞으로 무슨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다 섭외가 되고 하겠습니까? 사실 뭐 문제, 뭐 의처증이라는 게 사실 병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고쳐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상대가 있어야 고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혼 소송 들어갔고 어찌됐든 간에 이혼 조정은 해야 될 것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갑자기 합친다는 것도 웃긴 일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방송으로서 먹고 사는 일은 슬슬 본인에게는 더 이상 떠나지 않았나. 혹여나마 한 10년쯤 뒤에 또는 한 5년, 7년, 8년쯤 뒤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그런 내용들에 방송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한두 차례 정도 기회가 올 수는 있지만 논란이 심하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 운이 앞으로도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까탈스러운 시선을 받아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최동석 씨와 박지원 씨에 대한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